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통쾌한 복수로 끝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6년 전 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중매로 만난 남편과 8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회계사였고 성실하고 가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결혼 후 우리는 아들 준호를 얻었어요. 우리 세 식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아쉬웠어요. 남편과 우리 둘은 오랫동안 딸을 바라왔거든요. 어느 봄날 아침을 먹다가 남편은 신문을 넘기며 물었어요. 여보, 오늘 병원 검진 결과 나오는 거 맞지? 응, 오후에 들를 거야. 별거 아닐 거야. 저는 밝게 대답했지만 사실 조금 불안했어요. 몇 달 전부터 배가 불편했거든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자궁근종이 심하게 악화되어 적출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저는 울었어요. 딸을 낳아보고 싶었는데, 딸 키우는 게 소원이었는데,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수술해야 한대. 자궁을 드러내야 한다고. 뭐, 지연아, 남편이 놀랐어요. 미안해. 당신 닮은 딸 하나 낳고 싶었는데. 제 목소리가 울먹였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준호 있잖아. 당신 건강이 제일 중요해. 남편이 저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남편의 위로가 참 고맙고 따뜻했죠. 2019년 여름, 수술 후 회복한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저녁, 남편이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내가 봉사활동 가는데 알지? 그 보육원 말야. 응, 매주 토요일마다 가잖아. 거기 아이가 하나 있는데 2살짜리 여자애야. 이름이 은채래. 그런데 그 애가 자꾸 눈에 밟혀. 다른 애들은 입양 가는데 은채는 건강하고 예쁜데 아무도 안 데려가려고 해. 남편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우리 은채를 입양하면 어떨까? 뭐? 입양? 남편의 갑작스런 제안에 순간 머릿속이 정지된 듯 멍해졌어요. 하지만 이내 설레듯 가슴이 뛰었죠. 어차피 우리 더 아이 못 낳잖아. 은채한테 따뜻한 가정을 선물해주자. 당신 딸 키우고 싶다고 했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저는 그게 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당신 어떻게 그런 결심을 했어? 갈 때마다 눈에 밟히기도 하고 은채가 우리 가족이 되면 모두 행복해질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 남편이 옅은 미소를 띄었어요. 마음의 결정을 하고 다음 주 주말 우리는 보육원에 갔어요. 은채를 처음 봤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너무 예쁜 아이였거든요. 안녕, 은채야? 은채가 맑은 눈으로 제 얼굴을 쳐다봤어요. 은채야, 우리 집 가서 같이 살까? 엄마가 되어줄게. 2019년 9월, 은채는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준호는 동생을 좋아했고, 저는 은채를 친딸처럼, 아니 친딸보다 더 사랑했어요. 2020년 가을, 은채가 집에 온 지 1년이 지났어요. 이제 3살이 된 은채는 우리를 엄마, 아빠, 오빠라 부르며 예쁘게 자라났죠. 그런 은채를 점점 더 깊이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아들 준호가 말했어요. 아빠, 담임 선생님이 저랑 아빠 똑 닮았다고 했어요. 그래? 준호는 아빠 판박이지. 제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은채를 보며 무심코 말했죠. 은채도 크면 어떻게 자랄지 궁금하지 않아? 벌써부터 참 또렷하게 생겼다니까. 그 순간 남편의 수저가 덜그럭 소리를 냈어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뭐,
커봐야 알지. 밥, 먹자. 당황한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남편이 왠지 좀 이상해 보였어요. 왜 그래, 여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남편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어요. 엄마, 오셨어요? 그래, 우리 손주들 보러 왔지지. 거실에서 은채가 TV를 보고 있었고 옆에서 남편이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아이고, 우리 은채, 할머니 왔어. 할머니, 은채가 달려갔어요. 아이고, 예쁜 내 강아지. 크면 미인 되겠어. 그러다 다급히 엄마가 저를 부르시는 목소리가 들렸죠. 예, 왜 엄마? 지연아, 이제 보니까 은채가, 엄마가 남편을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은채가 박서방을 너무 닮지 않았니? 그 말에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남편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우당탕 떨어뜨렸어요. 컵, 물 좀. 남편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어머, 엄마, 그래? 우리 가족이 될 아이였던 건가 봐.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왠지 불편해졌죠. 아니, 정말로. 눈매가, 그리고 이마선이 박서방이랑 똑같잖니? 박서방, 봐봐. 어머니가 은채를 안고 남편에게 다가갔어요. 아하. 네, 장모님. 알겠어. 화장실 좀. 남편이 거의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그 황급한 모습, 창백한 얼굴. 너무 이상해서 아직도 선명하네요. 지연아, 박서방 반응 좀 이상하지 않니? 왜 저렇게 당황해? 엄마가 의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에이, 엄마, 뭐가 이상해.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봤어, 엄마. 저는 웃어넘겼지만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엄마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저는 거실에 나와 은채 사진과 남편 사진을 번갈아 봤어요. 그리고 소름이 돋았어요. 눈매, 코, 입 모양, 심지어 귀 모양까지 너무 닮았어요. 정말 너무.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순간도 편하지 않았어요. 은채를 볼 때마다 남편의 얼굴이 겹쳐 보였거든요. 결국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유전자 검사 병원을 검색했죠. 이렇게 찝찝하느니 차라리 확인하고 말자. 제발 아니길.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어요.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어요. 은채를 안을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제발 아니길. 제발.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도착했어요. 조심스럽게 펴본 종이엔 믿을 수 없는 결과가 적혀 있었죠. 친자 확률 99.9%. 그 순간 세상이 무너졌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3년 동안 제가 가슴으로 낳았다고 생각한 은채가 남편의 불륜의 결과물이었다니. 이 개자식이, 이 더러운 놈이. 분노가 치밀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숨이 막혔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그 더러운 놈과 정면으로 맞서기로. 저는 아이들을 친정엄마에게 보냈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다녀왔어. 앉아. 제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왜 그래? 남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게 뭔지 알아? 저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남편 얼굴에 집어던졌어요. 이게.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야. 개자식아. 은채가 당신 친딸이래. 99.9%. 이게 뭐야? 저는 소리쳤어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어요. 여보,
미안해. 남편이 무릎을 꿇었어요. 미안 같은 소린 됐고, 언제부터야, 누구랑? 회사 후배였어. 뭐? 이 미친. 저는 남편의 뺨을 후려쳤어요. 남편은 맞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술 마시고 한두 번 실수로. 실수로 애가 생겨? 그럼 왜 날 속였어? 뭐? 날 위해서 딸을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 돈 달라고 했어. 나는 이혼할 생각 없다고 했고, 그래서 돈 주고 해결하려 했는데. 그 다음은 말해. 저는 남편의 멱살을 잡았어요. 그 여자가 은채를 낳고 보육원에 버렸어. 나도 나중에 알았어. 처음엔 모른 척하려고 했는데 내 딸이잖아. 자꾸 신경 쓰여서. 그래서 나한테 입양하자고 한 거야? 네 불륜의 증거를, 네 친딸을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키우라고 데려온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사람이야? 너 인간이야? 내가 은채 보면서 행복해할 때 너는 무슨 생각했니? 아주 우스웠겠다. 사람 등신 만들고 네 딸 데려와 키우니 넌 행복하디? 여보, 제발 이혼은 하지 말자. 애들 생각해서라도. 뭐라고? 네 입에서 지금 이 뻔뻔한 개자식이. 당장 이 뻔뻔한 인간을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치밀었어요. 은채 생각하면 더 이혼해야지. 이런 더러운 아빠랑 살게 할 수 없잖아. 여보, 제발. 닥쳐. 내일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날 밤 저는 방문을 잠그고 혼자 울었어요. 3년 동안, 그 시간 동안 내가 은채를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데, 그런데 그 아이가 남편의 불륜의 증거였다니, 남편의 친딸이었다니. 은채는 죄가 없어.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어. 저는 울면서 생각했어요. 은채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어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남편의 불륜 증거가 있나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그 여자에게 돈 보낸 기록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위자료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서류를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500만 원씩 2번, 정체불명의 계좌로 보낸 기록. 이 개자식이 정말. 저는 모든 걸 복사했어요. 그리고 더 찾았어요. 남편의 핸드폰 기록, 이메일, 모든 걸. 일주일 후, 저는 남편 회사로 찾아갔어요. 손에는 두툼한 서류를 든 채로요. 뭐야? 여보, 여기 왜 와? 남편이 놀라 물었어요. 당신 부장님 좀 뵙고 싶은데요. 뭐? 갑자기 왜? 당신이 회사 후배랑 불륜 저질러서 애까지 낳았다는 거 부장님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여보 미쳤어? 그래, 미쳤지. 너 같은 놈한테 속아서. 제발 그러지 마. 내가 뭐든지 할게. 뭐든지. 그럼 이혼 서류에 사인해. 재산의 80%는 나한테 줘. 위자료 3억. 애들은 당연히 내가 키워. 양육비 매달 200만 원. 그리고 은채한테는 평생 진실 말하지 마. 3억은 무리야. 그럼 가서 말할까? 당신 회사에서 도덕성 문제 있는 사람 승진 못 시키잖아. 이번에 이사 승진 물 건너가는 거 괜찮아?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다음 날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모든 조건을 다 받아들였죠. 솔직히 은채를 어떻게 할까 고민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은채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무 죄도 없으니까요. 위자료와 재산 분할로 받은 돈으로 저는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어요. 가게 이름은 두 아이네 베이커리. 준호와 은채를 위한 가게예요. 저는 매일 아침 가게에서 빵을 구워요.
은채는 초등학생, 준호는 대학생이 되었어요. 전 남편요? 그 인간은 지금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회사는 승진 못하고 결국 그만뒀대요. 소문이 퍼졌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은채를 만나러 오지만 은채는 이미 남편을 낯설어해요. 은채야, 아빠야. 아, 네. 은채가 어색하게 대답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시원해요. 가끔 남편이 가게 앞을 지나가요. 유리창 너머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후회로 가득해요. 하지만 늦었어요. 배신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남편은 이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어요. 어제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그 문자를 캡처해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양육비 올려달라고 요구할 증거로요. 은채도 준호도 밝고 바르게 자라줘서 저는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놈 없이도요. 아니, 없어서 더 행복해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이 일로 죽을 것 같았지만 한편으로는 새 삶을 살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소중한 제 딸, 은채를 선물 받았으니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